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유가 급등이 도대체 빅테크가 왜 흔들리게 됐는지, 유가 급등과 이 빅테크, 이거의 연결성에 대해서 함께 쉽게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빅테크 전력비에서 진짜 충격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 얘기, 전력 얘기, 그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 급등은 에너지 뉴스가 아니라 빅테크 인프라 뉴스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가 혈관이고 AI는 전기 먹는 산업이고 비용 구조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면은 돈을 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유가를 석유 기업만의 변수로 보면은 절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나 전력망, 클라우드 수요까지 다 같이 전력망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유가가 전기, 전력망, 클라우드 수요까지 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전기, 전력망,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결국엔 빅테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를 체크를 해보면 유가가 왜 민감하게 반응했나 생각을 해보면 브렌트 같은 경우에 지금 92.69달러, 3월 8일 어제 기준으로 봐보면은 8% 정도 상승을 해서 92달러. 그 다음에 6WTI는 90달러.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하면 93, 4달러로 다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촉발 요인을 봐보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정학적 병목이 가격을 맞는다. 그래서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유가 급등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아니라 이 체크 포인트, 통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호르무즈와 20% 글로벌 통과,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물류와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서워하는 거는 당장 유가가 부족하다. 이것보다도 앞으로 막힐 수 있다라는 그 확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협 관련 위협이나 긴장 고조 자체가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결고리를 살펴보면은 유가가 가스, 전력, 운송으로 이어지고 이게 데이터 센터의 오펙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오픈 AI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뭐 취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처럼 유가가 급등되면서 결국엔 AI 관련된 것들이 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IEA에서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에 415 테라와트 세계 전력의 1.5%나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높게 올라왔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유가 자체보다 에너지 시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전기요금, 연료비, 운송비로 번질 때 AI 인프라 운영비가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가 이 유가에 따라서 하락을 계속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전력망이 병목이 되면 빅테크는 준 인프라 기업이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들이 동시에 전력망에서 이탈되면서 개통 안정성 논쟁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경쟁은 모델 성능은 사실 끝났다기보다도 이거는 뒷전이고 전력망 접속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운영 회복력 그러니까 전력이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 회복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고리 세 번째.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기업은 빅테크의 큰 고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버티브 홀딩스가 최근 S&P 500에 편입을 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에너지 기업이나 전력 기업들이 빅테크의 큰 고객이 이미 고객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요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기업이나 전력 기업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아람코 같은 기업들이 이미 협업을 빅테크들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분석 수집,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 협력 프레임을 이미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네 번째, 유가가 탄소 규제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고 PPA가 AI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탈 엔진스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15년 PPA 1.5 테라와트 그리고 오하이오 데이터 센터 전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는 유가 급등 국면이 반복될수록 시장은 전기요금의 변동을 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이 심해지면은 앞으로 돈을 내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재무지표가 계속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력 조달 능력이 AI 공급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공식으로 다시 치환을 해보면 컴퓨트 공급량, 그러니까 연산 공급량, 엔비디아에서도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산 공급량이 전력 확보와 개통 접속과 계약 이 세 가지로 함께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 다섯 번째를 봐보면 유가가 물류, 항공, 소비로 이어지고 이게 광고, 커머스 수요 둔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발 유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금리 경로를 통해서 경기 민감 매출, 즉 광고, 커머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같은 경우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바이스에 간접 충격을 줄 수 있다. 디바이스 하면은 우리가 애플의 제품을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은 구글 광고, 그 인스타그램 광고, 메타 광고, 페이스북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도 상승하게 되고 레이츠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광고나 컨슈머 마켓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가와 연결된 빅테크, 이걸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처럼 어떤 경로로 연결되는지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비용, 오펙스 민감이 중요하고요. 이게 클라우드나 AI 인프라, 전력, 냉각,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수혜, 에너지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 조달 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PPA나 전력망 접속, 그리고 백업 체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크로의 민감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유가뿐만 아니라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AI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 투자뿐만 아니라 그 투자에 대한 회수,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석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고 에너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오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이번 유가 충격이 전력, 가스, 운임으로 번지고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으로 번지고 있나?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번진다라고 하면 누가 장기 전력 조달로 버틸 수 있냐?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빅테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전기와 계약을 먹고 사는 인프라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빅테크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AI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가, 빅테크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통로가 막힐 때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전쟁이나 그 유가로 인한 여러 가지 통로들이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시선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유가와 그리고 빅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재밌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